국산 코로나 치료제 이제 해외다. 한국경제TV에서 우리 셀트리온의 레퀴노나주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끊이질 않아서 백신을 평생 맞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죠. 이렇다 보니 코로나 백신뿐 아니라 치료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연말이면 해외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가 개발한 치료제는 해외 수출을 포함해서 매출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달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치료로 주목받았던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 이제 긴급 사용 승인만 받은 형태고요.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승인 취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약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단독 투여를 했을 때 내성이 생기는 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약물과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 GSK에서도 항체 치료제 승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문제는 전 세계 수요에 비해 항체 치료제 생산이 더디다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국산 치료제들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국산 치료제도 개발이 최근에 되면서 연초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까? 이제 국산 치료제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셀트리온이겠죠.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허가 승인을 받아서 현재 상용화가 됐는데 레키노나주라는 약품입니다. 이 레키노나주는 지난 3월에 이제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사용 권고를 얻어서 전 세계 8개국, 그러니까 8개국 가운데 이제 수출을 논의 중이라고도 해요. 셀트리온 관계자한테 이제 직접 물어봤는데 도대체 그러면 8개국이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오픈할 수 없다. 공개가 안 됐군요. 네, 공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장에서는 올해 이제 수출을 포함해서 레키노나주의 매출액을 적게는 8천억 원, 많게는 1조 2천억 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13개 국가에서 1,300명을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에 진행한다는 소식이 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제 앞서 설명드리신 이제 렘데시비르에 비해서는 이거는 경증 환자, 고위험도의 경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 투약률이 렘데시비르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는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에서는 곧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고, 우리 국산 항체 치료제도 해외 진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외에도 혹시 또 자, 좋은 내용도 있고 안 좋은 내용도 있죠. 그래도 레키노나주 셀트리온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어쨌든 증권사에서나 시장에서는 8천억에서 1조 2천억을 보고 있네요. 굉장히 보수적인 금액이겠죠. 그리고 글로벌 공급 쇼티지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렘데시비르를 비교한다는 게 참 답답한 부분이죠. 약물 재창출과 중증 치료제잖아요. 결국 투여 범위의 확대, 그리고 글로벌 쇼티지 상황, 시차를 두고 이시 정식 승인 이후에 분명히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적이 확인이 되겠죠. 이스라엘에서 브라질 칠레발 변이 감염 보고 전원 접종자, 이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이에 감염됐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죠. 접종 횟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보고된 브라질발 칠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2건의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와 1건의 칠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남미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최근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다. 또 보건부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19건이 추가돼 지금까지 총 60건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확인된 41건의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중 4건은 백신 접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 또는 감염 후 회복을 통해 면역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염을 유발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이 변이에 대한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이 참 중화 능력 부분이 우리가 참 논란이 있고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백신은 후천성 면역이죠. 항체에 대한 부분. 늘 감염은 코끝 상피세포의 점막을 통해서 선천성 면역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치료제와 백신과 진단키트는 늘 같이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 거부 논란과 변이에 대한 부분과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백신이 지금 태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좋은 자료를 이 청취자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제 그 청취자 구독자분이신데 타미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백신이 이제 변이에 대해서 지금 중화능력은 어떻게 보이느냐 논란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고도 완벽하게 지금 과연 코로나에 대해서 중화능력을 보일 수 있느냐,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논란, 변이에 대한 논란, 그리고 접종 거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팬데믹 상황은 지속될 것 같다. 2021년은 최소. 그리고 같이 풍토병으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 청취자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타미준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임상위원회 70% 백신 접종에도 집단 면역 불가. 백신을 70% 접종해도 집단 면역이 불가하다. 코로나19 토착화대. 3일 국립중앙의료원 기자간담회에서 주장. 바이러스 근절 불가. 피해 최소화 중점. 고위험군 집단 면역 달성 후에도 위험. 집단 면역 달성에도 변이주 유입돼 위험. 그래서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이 지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집단 면역 실체 설명 없어. 접종률 70% 도달해도 바이러스 안 사라져. 자,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백신은 후천성 면역이다. 항체는 후천성 면역. 감염은 선천성 면역을 통해서 지금 감염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와 백신과 진단키트는 늘 함께 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전 세계 과학자도 코로나19의 토착화 가능성 점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독감도 신종플루도 계속해서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독감이 가는데 이 코로나도 같이 토착화돼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지금 이제 비축 상태로 끊임없이 갈 수밖에 없으며 그런 부분이 진행된다고 하면 셀트리온의 바이오 시밀러와 또 다른 캐시카우가 되겠죠. 변이에 대해서 계속 준비가 되겠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토착화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 전략이 바이러스 근절 아닌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렇게 의견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미국은 집단 면역 달성 못할 것 같다. 전문가 암울한 전망 왜? 내용을 봤더니요.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집단 면역.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는 목표이자 이유다. 미국은 집단 면역을 통해 가장 앞서가는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3일 미국이 집단 면역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미국은 성인 절반 이상이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 그러나 과학자들과 공중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단 면역의 기준점을 넘어서는 일은 최소한 가까운 미래에는 어쩌면 영원히 달성 불가능하다는 광범위한 의견 일치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집단 면역을 막는 게 두 장벽이 바로 변이와 접종 거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등장한 건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일부 미국인들의 백신 거부감 때문이다. 지금 진화생물학자인 대학교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는 없어질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가벼운 감염 정도로 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포함한 전문가들은 인구의 60에서 70%를 집단 면역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염력이 60% 더 강한 영국발 변이 등이 속출하면서 최소 기준선이 80% 이상으로 올렸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인의 30%가량은 백신 접종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 이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집단 면역에 이를 정도로 접종률을 높이기 어려워진다. 또 현대사회는 국제 간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미국이나 개별 국가가 어느 정도 면역을 잃었다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감염병이 상륙할 수 있다. 전 세계가 함께 달성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참고 사례로서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였죠. 계속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도발 변이 번지나 이탈리아, 이스라엘 집단 감염. 그래서 변이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점적인데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남미발 변이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도 하루 확진 13일째 30만 명, 누적 2천만 명 넘어. 이 정도면 정말 국가 마비 상태죠. 인도는 정말 보이시죠? 그래프. 기울기가 진짜 가파릅니다. 사망자 수도 가파르고요. 인도에게는 참 재앙입니다. 그죠? 지금 이제 이런 상태면은 이제 그 병상이 마비가 되잖아요. 항체 치료제를 투여해야 되는데 병상 확보 자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선 렘데시비르도 그 가격이 막 급등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백신은 태부적이고, 참 전 세계적으로 우리 레키노라주의 활약이 계속 좀 간절히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2028님께서 우리 주주님이시죠? 좋은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연일 하락하는 주가가 오늘이 마지막 바닥이기를 희망해 봅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제품들의 실적, 기존 산마 유럽 시장은 정체이지만 미국 시장 및 기타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의 초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램시마, SC 및 유플라이마가 유럽 시장에 출시되어 올해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평가입니다. 2. 추가 라인업, 추가 제품 라인업,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케미컬 제품들도 올해 매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여기에 닥게다 인수 제품들의 매출도 연간 약 1,600억 원 정도로 추가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진단키트죠. 요거 4종의 진단키트 제품들도 올해 매출에 신규로 추가됩니다. 중장기 파이프라인, 현재 8개의 바이오 약품들의 글로벌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CTP16, CTP27, 39, 41, 42, 43, 59, 63, 그리고 현재 공정 개발 중인 바이오 프로젝트가 8개이며 세포주 개발 단계인 바이오 프로젝트가 6개 있습니다. 또한 케미컬 제품들도 다수 FDA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56개 제품 출시, 올해 신규 출시 5개 예정. 레키노라주 관련, 현재 국내 식약처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원가 공급이랑 큰 매출이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2,000명 이상의 처방 사례를 통해 안정성 및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변이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실험을 통한 확인한 모든 변이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EMA 허가 전 조기 사용에 대한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으며 유럽 출시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판매 허가를 위한 롤링 리뷰가 진행되고 있으며 5월 CHMP에서는 조건부 판매 허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MA 허가 이후에는 FDA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레키노라주의 효과와 엄청난 파급력이 국내 검은 세력들에 의해 숨겨져 있지만 머지않아 그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다만 레키노라주 해외 수출 계약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아 아쉽기는 합니다. 3월 26일 CHMP 결과는 EU 사용 승인이 아니라 레키노라주를 사용해도 좋다는 과학적인 의견입니다. 이러한 CHMP 의견을 바탕으로 레키노라주를 사용하고자 하는 EU 국가에서는 자국 보건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특례 수입 절차 등을 통해 레키노라주를 수입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셀트리온과의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입니다.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린다면 머지않은 시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셀트리온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주가는 역행하고 있어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마음이 크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키노라주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다가 2018년 꼴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주주님들 걱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셀트리온의 단기 2021년 및 중장기 성장성은 확실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주가는 회사의 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단기 바닥일 거란 생각에 현재 손실 중인 단기 계좌에 2단계 물타기를 시도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이 틀릴 것도 대비하여 3단계 물타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겠지만 물타기를 다 했는데도 주가가 반등하지 않으면 장롱 계좌에 옮겨놓고 은퇴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오늘 셀트리온이 4.21, 헬스케어가 4.45, 제약이 3.01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좀 안타깝게도 개인 주주분들께서 이탈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꽤 많은 분께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많이 힘드셨겠죠. 하지만 아까 그날까지 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제가 왜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 현재 가치를 볼 수 있다면 현재 가치를 확신할 수 있고 기업의 2021년, 2022년 성장성을 확신할 수 있다면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지금 매입 시기인지 그 부분을 저는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지금은 매입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4.1, 삼형제가 나란히 좀 상승을 했죠. 셀트리온 기준으로 182만 8천 주,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간만에. 차트를 보니까 저점 구간으로 진입하는 것 같아요. 또 이 근방에서 또 흔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고 그럴 확률도 높죠.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래 항상 주식 투자는 투자를 하셔라. 매수보다는 매매보다는 투자를 하셔라. 특히 셀트리온에 대해서만큼은 투자를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장기 투자라 하면 1년, 2년이 아니에요. 진짜 큰 그림에서 1년, 2년 빨리 오면 좋지만 더 크게 3년, 4년, 5년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게 전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고 실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반드시 주가가 반영을 해요. 근데 보통 매수를 할 때 보니까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 계속 매수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하락할 때 매도하는 경우가 많죠? 왜? 계속 하락할 것 같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와 각가지 상황이 다르겠지만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만 말을 할게요. 보통 추세에 따라서 저점권 추세에서 같이 따라 들어가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보통 개인 투자자가 들어갔을 때 고점권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팔 때도 저점권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추세에 막 진입 초기에 들어간다면 정말 좋고 중기에도 좋겠지만 보통 추세의 끝부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할 땐 그렇고 매도할 때는 바닥권에서 매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많은데 참고하시고 앞으로 투자를 진행하셨을 때 꼭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의 2017년도부터 2018년도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참고해 볼게요. 보통 주가가 올라가야지만, 지금처럼 이때처럼 올라가야지만 주가가 계속 갈 것 같잖아요. 그쵸? 대부분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눈으로도 보긴 그렇죠? 떨어지면 왜 못 사요?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사잖아요? 일단 볼게요. 일단 상승 추세부터 보자고요. 이때 박스권을 한 몇 달 그렸죠? 저점권을 항상 이 개미 무덤 구간이에요. 이때가 보이시죠? 이때 다 파셨을 거예요. 확대해 볼게요. 한번. 많이 빠졌죠? 요 개미 무덤 구간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 대부분 9만원대에서 10만원대에서 8만원대까지 7만원대까지 빠집니다. 아예 박살 났었을 거예요. 이때. 그리고 여기서 매집이 끝나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빵 한번 흐르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동반되죠. 다시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동반되고 한번 박스권 상승하고 박스권이에요. 이 구간을 견디고 나서 거래량 동반되고 빵 치는 겁니다. 보통 이때 못 들어와요. 아직 시장에서 많이 안 알려지기도 하고, 여기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전에 기다렸던 사람이 이 과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보통 들어오는 추세는 다시 한번 상승, 거래량 동반됐죠? 박스권 상승, 박스권 이때 제일 많이 들어와요. 이 슈팅 나올 때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때 거래량 동반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다. 대부분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때 물려요. 대부분 물리고, 자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리고 이제 고점을 한번 빵 찍고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한 2년이 약 2년 가까운 동안 하락을 보여요. 거의 저점권 형성을 하지만 이 구간 동안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남아 계신 분들이 꽤 계시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은 이 부분을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죠. 여기서 정리하면 다행이지만 견디다가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정리하고.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지금 다시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오면 매수 타이밍이 들어가는 겁니다. 매직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2019년도에도 회사가 매출액이 1조 대였어요. 2020년도에 1.8조를 찍잖아요. 순이익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때 정도 가격이 오면 분명히 저평가 구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매직 구간으로 봐야 돼요. 왜?
2020년도, 21년도 셀트리온이 실적이 성장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때는 매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건 떨어지건 이때부터 매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잡는 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저점과 고점을 바라다가는 그냥 주식시장에서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올라가건 내려가건 매집에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단가가 요 근방에서 맞춰집니다. 그리고 1년 가까운 시간이 거치고 그 다음 다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 이후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니까 주가가 상승으로 돌아 나가게 되죠. 그쵸? 상승 추세 초입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쪽에서 잡으시고 하락도 거의 많이 손절을 하시죠. 저점권에서. 이때는 매집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유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2020년, 2021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 근방에. 특히 이 구간 제일 많이 들어오셨다고요. 그래서 못 견디고 오늘 투매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들 엄청 많이 던졌죠. 삼형제에서. 그래서 못 견디고 여기서 계속 던지기도 하고 던지고 하다가 오늘 다 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털 겁니다. 더 털어나갈 건데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 부근부터는 회사가 너무나 저평가 구간이다. 매집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랑 똑같아요. 2021년도 셀트리온의 폭발적인 성장을 동의할 수 있느냐, 2022년, 23년 실적이 성장한다는 걸 동의할 수 있느냐, 그러면 주가는 반드시 상승한다는 부분을 동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지금 매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흔들어대는 거 반드시 견뎌낼 수 있어요. 왜? 회사의 실적과 펀더멘탈만 보고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매집 구간입니다. 분할로 저축의 개념으로 여유자금으로 큰 그림에서 보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할게요. 보통 올라갈 때 매수를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상승 구간 초입에 매수하면 좋겠지만 상승 구간 초입 중앙 부분이 아니죠. 항상 슈팅이 나올 때 고점권에서 매수를 하십니다. 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결국 고점권 부분에서 많이 매수를 하셨고 그거는 거의 진리와 가깝죠. 2020년도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보통 내려갈 때 매수하지 않으세요. 왜? 계속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럼 언제 매도 많이 하시냐? 버티다가 중앙 이하 혹은 바닥권에서 많이 매도를 하세요. 버티다가. 그 이유가 회사 가치 대비 저평가냐 고평가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걸 바로 기업 가치라고 하죠. 즉 2021년, 2022년 셀트리온의 미래 실적에 대한 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고 매입을 하고 평단가가 저점권 부근에서 맞춰지게 됩니다. 추후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결국 셀트리온의 2021년, 2022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강한 확신이 본인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식 투자,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치보다 앞으로 미래 가치 2021년, 2022년 기업 가치가 성장하느냐. 이게 진리며 단기간의 승부가 아니라 지금의 주가의 변동성을 시간으로 해지한다면 즉 인고와 인내와 고통의 과정을 겪으며 시간을 투자한다면 반드시 실적과 주가는 보답할 것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셀트리온은 이제 매출 1.8조입니다. 정고점 돌파는 충분합니다. 셀트리온의 미래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반드시 보답할 겁니다. 그 이유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실적과 펀더멘탈과 내재 가치가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